전주 고영 폐기물 발전소 건립 공사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주민들이 법원에 발전소 공사 중단 판결을 내릴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주 근로자 2명이 숨진 고소작업차 전복 사고를 살펴봤더니 임차료와 안전 규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전북 5개 시 가운데 전주시만 계속 무상급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 지역구와 연고의원이 4명이나 참여해 전북 내년도 국가예산층에게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 9일 고소작업차가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임차료 문제였습니다. 안전 규정도 허술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고소작업차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30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대를 작업 반경인 58m보다 더 늘리면서 작업대를 받치고 있던 16톤의 고소작업차가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겁니다. 이처럼 고소작업차의 중량과 작업대의 반경은 안전사고와 직결되지만 고소작업차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운전 지침만 있을 뿐 반경과 고소작업차의 중량에 관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 이 톤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런 건 저희는 절차는 없으니까. 때문에 건설업자나 차주인이 공사에 필요한 차량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현장으로 보냅니다. 현장 사장님이 불러서 임의로 너 이거까지 해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렇다 보니 임차료를 아끼기 위해 작은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작은 거랑 큰 거랑? 그렇죠, 차이 나고. 얼마나 차이 나요? 하루 많게는 50만 원 가까이 차이 나죠. 공사를 하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는 도로점용 허가뿐이지만 도로점용 허가는 차량에 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막는 데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적으로 고소작업차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 규정도 없어 작업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의 고영 폐기물 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상 회복 명령에 대해서 업체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정지에 관한 첫 심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신청을 기각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원 전주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라! 고형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월 고형 폐기물 발전소 공사 중지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가 지난달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서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곳 법원에서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오는 목요일에 열립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폐기물 발전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전주는 분지 지형이라 공기순환이 안 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 지역 인근 주민들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주 시민 전체를 알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 법원 판결이 기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체는 전주시에서 문제 삼은 폐기물 발전소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은 원래 하려던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에 쓰이는 것이고 아직 발전기를 놓지 않아 발전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소송에 자신감을 보여온 전주시는 내일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이 늦는 건 심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주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완벽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지. 한편 집행정지에 관한 심리는 모레 열리지만 취소 소송 첫 재판 기일은 내년에나 잡힐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긴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김제시와 남원시가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도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가장 많은 전주시만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에 이어 남원시가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4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받지 못했던 남원 도심학생 1,500여 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도 추이를 한번 보자 라고 예. 조금 있었는데 주민들도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낫겠다 해서 지금 편성을 해버렸어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평준화 지역 3개 시지역 가운데는 익산시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도농 복합시여서 지역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와 의회의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예산 편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고정적으로 또 들어가야 하거든요. 21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확정은 아닌데 조만간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산시도 고교 무상급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59억 원의 예산 투입이 부담스럽다며 도청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주에 산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서 가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시의 아이들로 변화가 되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들은 또 그에 따른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의 25%를 지원하고 있는 전북도청은 고교 무상급식에는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전북교육청은 자체 재정으로 학부모 부담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무려 3천여 명이나 됩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농진청과 산하기관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또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 3년째 연구원으로 일하는 김모 씨는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깁니다. 1년에 10개월만 계약을 맺고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고 김 씨가 받는 일당은 54,200원. 1년을 넘기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인 탓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명절 휴가비도 따로 없고 저희가 아파도 병가를 무급으로 내서 가야 되니까 사실 그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많이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에만 김 씨 같은 기간제 비정규직이 3,240명에 이릅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르면 이 가운데 2,174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인원은 1,5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환 기준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가학원 우리 이제 4개 가학원에서 개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부 지침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진청에 있는 기관제분들 대부분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기관으로서 가이드라인에 준수해서 정확한 합리적 객관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칠 계획인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회에서 국가 예산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시도별 예산 확보 경쟁은 말 그대로 전쟁이라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예산 심의의 최전선에서 칼자루를 쥔 예결위 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이 크게 늘어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 소위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예결위가 상임위의 꽃이라면 조정 소위는 꽃 중에 꽃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 소위에 올해는 전북 지역구 의원 가운데는 안호영, 정운천 의원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1명이 더 늘었고 전북 출신 또는 연고가 있는 의원까지 보면 4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의 국가예산 확보와 균형 발전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확보한 국가 예산은 6조 710억 원. 국회 심의 과정에서 4,500억 원을 더 증액한다는 계획도 한층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위위원들과 전략을 세워 SOC 예산을 늘려 증액 규모를 키우고 이른바 자존심 사업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주로 새만금 관련된 SOC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랄지 국립지도권 산림치유원 전액 국비를 반영을 통해서 그동안 차별받았던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국회 예결위 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재한 농장이 생산해 유통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계란들을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할 예정으로 이미 구입한 계란은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우 의원은 양질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방 공기업의 경영 원칙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포함시키는 지방 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장수한우공사가 신규 채용을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출범 40주년을 맞아 긍정의 힘으로 전북의 미래를 열자는 구호를 내걸고 도민의식 개혁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긍정의 힘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 전북목 확대를 위한 도전정신 발휘, 새만금과 잼버리 대회 차질 없는 추진 등 5대 실천 강령을 담은 대도민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1도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에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고 금요일과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